둘 다 입양하였다고요? 그것도 같은 밤 같은 병원에서 서로 엇갈린 서류 한 장 때문에 완전히 다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였더라고요. 이지혁은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 숨을 잠깐 멈췄는데요. 그때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가슴이 저릿저릿했었습니다. 지은호 역시 그 밤의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요. 시작은 아주 사소했는데 정년퇴직한 이상철이 창고에서 꺼낸 오래된 종이 상자 하나 때문이었어요. 상자는 테이프가 바싹 말라붙어 있었는데요. 상철이 퇴직 정리하면서 나왔는데 이걸 왜 이제야 보는지 모르겠다 하고 툭 내밀었었거든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진료기록 사본, 병원 기부내역 영수증, 그리고 천우 의원이라는 지금은 이름도 남지 않은 작은 산부인과에 봉인된 봉투가 있었는데요. 봉투 겉면에 출생 관련 보호자만 개봉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김다정은 봉투를 보자마자 손끝이 떨렸는데요. 결국 주저주저 하다가 식구들이 밥 먹고 흩어진 늦은 밤에 조용히 열어보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이지혁을 부르더니 지혁아, 엄마가 그동안 네가 상처받을까 숨겨왔는데 사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하고 운을 뗐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봉투 안에 복사본을 넘기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출생일보에 적힌 날짜, 분만 기록, 그리고 입양 전 인계라는 서명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서명 옆에는 당시 병원 재단의 이름이 작게 찍혀 있었는데 낯이 익은 도장이 보였어요. 하늘복지재단. 하늘건설의 산하재단이 과거 그 병원 운영비를 댔다는 사실이었죠. 하늘복지재단이 왜 여기서 나오죠? 이지혁이 낮게 묻자 이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켰는데요. 그때 병원이 어려워서 재단에서 지원을 했었다. 그 과정에서 서류가 병원 쪽에 넘어갔는데 네가 태어나던 그 밤에 정전이 있었고 응급분만이 겹쳐서 몇 가지가 섞였던 모양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김다정은 말끝을 흐리며 우리는 너를 처음 본 순간 그냥 네가 우리 집으로 온 게 하늘이 정해준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고 고백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는데 도무지 고개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마음 한편에서 묘한 안도감도 스쳤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언제부턴가 가족과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몰래 해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사랑이 덜했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철의 고지식한 정직함, 김다정의 다정다감한 눈빛, 할머니 조옥래의 소박한 꾸중이 끝내 자신을 오늘의 자리에 세워놓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문득문득 나는 왜 이렇지? 싶은 고립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혹시 이 서류의 흠집 같은 것에서 흘러나온 미세한 진실들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한편 지은호는 더 노골적인 파도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카페 창고에서 공사판일까지 도우며 버티던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가 다짜고짜 찾아와 입양 사실을 퍼뜨린 뒤로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입양됐다면서 그럼 내가 왜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했냐? 고 소리치던 지강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순이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울었고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그게 겁이 났다 하고 연거푸 사과했었어요. 지은호는 엄마는 나를 키워주셨잖아요. 나는 엄마 딸이에요 하고 품에 안겼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메아리가 계속 돌았어요. 특히 출생의 원가족이라는 낯선 단어가 귓가에서 돌다가 스르르 사라지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원가족의 중심에는 고성이가 있었죠. 고성이는 지금 박진석과 재혼해 딸 박영라를 애지중지 키워온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누구보다 오래전부터 지은호의 존재를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와 영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입을 굳게 다물었던 겁니다. 그날도 고성이는 조용한 응접실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보다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이 씨와 지은호 더 이상 소문이 나면 곤란해요. 기자들 움직임을 막아주세요. 말끝은 차분했는데요. 눈동자 속에는 오래된 죄책감의 그림자가 한 겹 더 내려앉았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모든 실타래는 정보아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문자 하나 남기고 떠났던 정보아가 어느 저녁 갑자기 카페 앞에 서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놀라서도 담담한 척 돌아왔군요 하고 말했는데요. 정보아는 수척한 얼굴로 미안해요. 나 도망친 거 맞는데요. 그냥 사랑 때문에만은 아니었어요 라고 고백했죠.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대요. 하늘복지재단이 오래전 산부인과에 개입했던 기록, 분만실 정전 사고, 그 이후 바뀌어버린 영화 명부. 지혁씨 혹시 당신 서류도 거기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는데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이지혁은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 사이 새까맣게 무너져 있던 마음에 잔잔한 분노와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누가 어떤 이유로 묶음을 바꿔버렸지? 그때 박성재가 찾아왔습니다. 늘 매끈하고 든든하던 박성재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흔들려 보였거든요. 지혁아, 너 그만 회사를 그만둔다더니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뭐 필요한 건 없고? 하며 웃었지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호한테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너 스타일 알지만 요즘 애는 버텨낼 기운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 지혁은 대꾸하지 않았는데요. 박성재의 마지막 말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내가 뭘 감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호는 더 이상 버팀목이 없을 수도 있어. 사실 박성재는 바빴습니다. 회사 쪽에서 하늘건설과 연결된 신사업 라인을 따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박진석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박진석은 오래된 스타일의 상남자였는데 실적 앞에서는 내리 누르는 힘이 있었어요. 박성재는 자신의 아버지 박진석과 이복모 고성희의 묘한 거리를 읽어내는데 능했고 동시에 그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선을 아슬아슬하게 그리는 데 익숙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지은호를 향한 마음이 더 이상 숨이 차오를 만큼 커져버렸거든요. 지강호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믿었는데요. 내가 쓸 돈 다 너에게 갔다는 억울함이 하루에도 12번씩 되살아났죠. 그러던 중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하늘복지재단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고 거기에 고성희 이사장, 하늘복지재단 특별기금 전달이라는 오래된 사진이 함께 딸려 있었던 겁니다. 사진 속 고성희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정순이의 가게에 종종 오던 그 낯익은 중년 남자였는데요. 그가 바로 하늘건설의 비서실과 연이 닿은 동네 출신의 사람 연결 창구로 알려진 김모 씨였어요. 지강호는 순간 엉뚱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다 연결돼 있었던 거야. 누나 입양도, 우리 집 어려움도, 저 재단도 전부. 그는 들끓는 분노를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더 함부로 말하고 더 함부로 흔들렸습니다. 이 무렵 이지화는 하루하루 표정이 굳어갔는데요.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하면서 영라의 집 응접실 바깥에서 몇 차례 우연히 고성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거든요. 기자들 라인 정리해요. 은호 아니 그 아이 이름이 기사에 오르면 안 돼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어요. 이지화는 그 말이 뼈속으로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호 누나를 막으려는 건가?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형 이지혁을 찾아가 형, 나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라 양 어머니가 은호 누나 이름이 기사에 오르지 않게 막으라고 했어요. 하고 귀띔했죠. 이지혁은 그 말에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정순이 가게로 향했는데요. 길에서 지은호를 마주쳤습니다. 지은호는 공사 현장에서 무리하다 코피가 터진 다음 날이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괜찮다며 웃어 보였거든요. 이지혁은 어색하게 눈을 피하다가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겠어요? 무리하지 마요. 지은호는 괜찮아요. 저 원래 이 정도쯤은 하다가 말을 못 이었습니다. 마음 한복판이 쿵 내려앉았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엄마 딸이고 강호는 내 동생인데요. 그런데도 자꾸 누군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네요. 일은 그 다음 주말에 급류를 탔습니다. 고성희가 조용히 지은호를 만났는데요. 드디어 입을 열었거든요. 은호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 밤에 너를 안고 너무 많이 울었어.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어. 지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주 조심해서 물었습니다. 저를 왜 그 병원에서 맡기셨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 병원은 재단이 돕던 곳이었고 나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만 아이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일이 어그러졌고 기록이 섞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뜻밖의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다른 아이도 서류가 바뀌었어요. 지은호의 손끝이 식었습니다. 다른 아이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재단 기록에서 확인했는데요.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입양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아이는 재단이 연결한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지혁. 순간 지은호의 심장이 크게 2번 뛰었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지혁 씨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같은 밤 같은 병원에서 네가 엇갈린 상대가 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지은호는 카페 뒷문을 나서다 발을 멈췄습니다. 마침 물건을 들고 들어오던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지혁 씨 혹시 그 병원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천우의원. 이지혁은 번개 맞은 듯 자리에서 굳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고 되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고 오래된 서류 봉투와 재단 영수증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무섭도록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같은 밤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혈연인 건 아니죠? 이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는데요. 이지혁이 제일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지은호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저도요. 그냥 서로의 자리를 빼앗긴 아이들이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다시 말을 꺼냈고 김다정은 손을 꼭 잡아주며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라고 했는데요. 이상철은 조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확인하자.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자. 가장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평온하게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조홍래는 아침에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어쩌다 그랬을꼬. 그래도 밥은 먹어야 혀 하면서 된장국에 달걀을 풀어 끓였는데요. 그 밥 먹어야 한다는 평범한 말 속에서 가족의 버팀목 같은 기운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바깥 세상이었어요. 하늘건설 쪽에서는 벌써 바람 냄새를 맡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재단 파일 접근 흔적이 있다는데 누가 들여다봤는지 알아봐라 하고 지시했죠. 고성이는 그 말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 그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는데요. 왜? 네가 아는 것이라도 있나? 하고 묻는 눈빛이었죠. 고성이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도 자신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재단 기록의 일부를 외부 기자에게 흘렸고 지역신문 온라인판에 천우의원 정전 사고 신생아 기록 오류 의혹이라는 짧은 기사가 뜬 겁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기사 말미에 하늘복지재단 네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전화가 울리고 눈빛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강호는 기사를 보고 흥분해서 또 SNS에 함부로 글을 올렸고요. 우리 가족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문장이 빠르게 퍼졌죠. 정순이는 그 글을 지우라고 소리쳤고 지강호는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돼? 하고 버텼습니다. 박성재는 기사 링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혁을 찾았는데요. 두 사람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박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혁아, 난 내 편이야. 일이 회사 쪽으로 번지면 난 중간에서 막을 수 있을 만큼 막을게.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성재야, 고맙다. 그런데 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진실이 뭐든 확인할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속마음은 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보아는 뜻밖에도 조용한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기자 몇 명과 연락을 끊었고 자신이 알게 된 단서들을 이지혁과 지은호에게만 공유했어요. 내가 첫사랑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얻게 된 정보라 나도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제는 제대로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보아는 그 말을 하며 자신이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이유를 조금 더 털어놓았는데요. 첫사랑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동안의 시간,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의 공허함, 마지막 순간에 보내버린 그 짧은 문자까지. 미안해요. 그래도 한 번은 정면으로 잘하려고요. 검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병원 기록, 재단 이동 서류, 그리고 DNA 확인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까워졌어요. 예전에 이지혁은 모든 감정을 제어하려 들었고 지은호는 모든 감정을 껴안으려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의 조용한 빈틈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카페 문이 닫힌 뒤 창고에 새 작업대를 놓고 지은호가 쓰던 낡은 컵을 조심히 씻었고요. 지은호는 그걸 보고 컵은 그냥 내가 씻으면 되는데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말했어요. 지혁씨, 우리 혹시 같은 배에서 엇갈린 운명을 들고 나온 거면요. 그게 우리를 묶어버리는 족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 좋겠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나온 건 비가 차분히 내리던 오후였어요. 결론은 이랬습니다. 두 사람은 혈연이 아니었고 실제로 같은 밤 같은 병원에서 바뀐 서류 때문에 서로 다른 집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게 맞았습니다. 이 말은 곧 지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다는 뜻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지혁의 출생 모친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죠. 추가로 확인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이지혁의 생부로 추정되는 이름이 기록한 귀퉁이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도윤. 하늘건설의 남부 현장 소장으로 일하다 30년 전 안전사고로 사망한 인물, 그리고 그 사고는 당시 회사 내부 보고서에서 개인 과실로 결론이 났지만 지역 사람들 사이에는 다른 말이 떠돌았었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최소로 하다가 벌어진 집단 과실이라는 소문이요.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다가옵니다. 이지혁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주 낮게 불러봤습니다. 김다정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지혁아, 네가 누구의 아들이든 엄마는 내 엄마야 하고 말했어요. 이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고. 그 말에 이지혁은 겨우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 속에는 오래 묵은 슬픔과 새로 생긴 책임감이 섞여 있었죠. 문제는 회사와 재단이었습니다. 하늘건설 내에서 30년 전 사고 파일이 슬며시 열렸고 누군가가 결제 라인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에 분노했고 옛날 일로 회사를 흔들겠다고? 누가 뒤에서 부추기는 거야? 하고 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아들이 실적 라인을 새로 따내면서도 이상하게 요즘 하늘복지재단과 거리 두기를 하는 듯 보였거든요. 박성재는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 사고 파일 제대로 열어보세요. 우리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지금은 다 연결돼 있어요. 박진석은 가늘게 웃으며 너 요즘 감상적이구나 하고 돌아앉았는데요. 박성재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감상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예요. 지금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일 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선, 신뢰선, 그리고 가족선이 겹치다 갈라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났어요. 고성희는 또 다른 전선을 마주했습니다. 지은호와 정식으로 마주 앉아 늦었지만 내가 내 어머니야 라고 말해야 했거든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칼날 위를 걷는 일이었어요. 지은호는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낳아놓고 떠나셨잖아요. 고성희는 울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때의 나는 너무 무력했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잘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어요. 두 사람은 긴 침묵에 빠졌고 그때 박영라가 문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영라는 잠깐 망설이다가 지은호를 향해 아주 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던 자매 사이의 첫 인사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어색하고 서늘한 공간에서 이지환은 문 밖에 서 있었고요. 그는 영라의 눈빛을 슬쩍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눈치챈 건 이지환이었어요. 누나와 영라 양은 같은 사람의 딸이구나. 그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나를 지킬 방법을 찾겠다는 각오였어요. 그 와중에 정보아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하늘건설 남부 현장의 오래된 작업 일지 사본을 구했는데요. 그건 자신의 집 금고에 있던 오래된 자료 중 하나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왜 그 자료를 집으로 가져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이도윤 소장의 서명이 여럿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결제란에는 희미한 필체로 추가 안전장치 도입 승인 요청 예산 초과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아래 반려도장이 찍혀 있었죠. 반려도장 옆에 초기 설계 총괄의 이니셜이 있었는데 그 이니셜은 박진석의 영문 이니셜과 일치했어요. 이지혁은 자료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비혼주의자라는 단어 뒤에 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거였죠. 누구의 아들인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하나씩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먼저 정순이 가게를 찾아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님, 은호씨 아니, 은호에게 제가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순이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혁씨, 우리 은호 많이 버거웠어요. 근데도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거든요. 그 마음 알아줄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지혁씨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요. 그 순간 지은호가 주방 쪽에서 나왔고 두 사람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지은호는 엷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요. 그래도 옆에 있어주세요. 이지혁은 짧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발음 하나가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순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